근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사람들은 바깥 활동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집에서 여가를 재밌게 보내고 싶던 사람들은 콘솔 게임기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게임기들 중 가장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게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링피트를 하며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는 가정용 게임기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동물의 숲까지 발매하며 닌텐도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최근 여러 사태로 인해 중국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스위치의 재고가 매우 부족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스위치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 하나의 사이트가 등장하며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현재 많은 게이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전자모와 나이스 가전 대규모 사기 사태에 대해 빠르게 알아봅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닌텐도 스위치는 여러가지 상황이 겹쳐 심각한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출고 당시 36만원 선이었던 닌텐도 스위치의 가격은 현재는 미친듯이 상승해 7, 80만원 수준을 넘나들고 있으며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게임기에 금치를 했냐며 많은 비판을 가했고 곧이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와 매장들을 다방면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닌텐도 카페에 모여들게 되었고 닌텐도 카페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관련 글이 올라오며 사람들에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허나 원체 물량이 적은 물품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좋은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닌텐도 스위치에 매우 목말라 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20년 4월 11일 토요일경 여러 커뮤니티에서 전자모아라는 사이트가 계속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대량 확보하여 판매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정가 수준인 39만원이었으며 1인 1개 구매 제한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당장 전자모아에 달려가 바로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소식은 많은 커뮤니티에도 퍼져나갑니다. 이어 사이트가 버벅거릴 정도로 접속자가 폭증하게 되었고 구매자들은 드디어 스위치를 구했다며 행복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해당 사이트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현재 엄청나게 부족한 닌텐도 스위치 물량을 어떻게 그렇게 확보했을까? 라는 의문과 왜 무통장 입금으로만 받을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하나도 안 될까? 라는 의문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들도 존재했습니다. 여타 다른 소규모 사이트들에서도 무통장 입금만 받는 곳들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이며 현재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고객센터 전화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반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구매 완료를 하면 전자모아에서 정식 메일까지 보내주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큰 의심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찜찜한 기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러가지 조사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사이트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맙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살펴봅시다. 전자모아 사이트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검색을 해봅시다. 그럼 전자모아 사이트가 나오는 게 아닌 산업공구를 판매하는 전혀 다른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게임기를 판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페이지로 검색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대표의 이름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게 나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전자모아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도용했을 것이라 유추하게 되었고 원본 사이트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날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는 없었고 당일 팩트 체크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 사람들은 다른 증거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미리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휴일이 지난 월요일경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도용을 당한 사실을 밝히게 되면서 결국 전자모아는 타업체의 정보를 도용한 게 확실한 것으로 판명된 상태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사람들은 이번엔 주소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상 사업장은 충청북도 지역으로 나와 있으나 전자모아 사이트에 표시되어 있는 사업장은 서울특별시로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의심을 품었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로 검색을 해본 결과 이번에는 또 다른 제3의 업체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게임기 판매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디자인 관련 업체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전자모아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정보는 거짓 정보라는 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은 바로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었고 여러 구매자들과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다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와중 수상한 정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존에는 전자모아의 대표명은 최씨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통장 입금 계좌도 시티은행의 최씨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헌데 사기로 의심하는 게시글이 계속 늘어나게 되자 갑자기 전자모아는 돌연듯 대표자명을 최씨에서 김씨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는 기존 최씨의 시티은행 계좌가 아닌 미래에셋증권의 김씨 계좌로 무통장 번호를 바꾸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통장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것 같다며 더욱더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 하나의 캡처 사진이 공유되며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한 DC 사용자가 전자모아 공식 카톡 계정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중국어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어로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개설자가 애초부터도 사이트를 개설할 때부터 자신의 정보들을 마구잡이로 적어놓았던 것도 밝혀진 상태이므로 중국인인 척을 하는 한국인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람들은 앞선 정보들과 일부러 은행이 닫히는 휴일에 사건이 일어난 점 등을 들며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실행된 사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몇 시간 뒤엔 전자모아 사이트는 운영정책 위반으로 폐쇄되어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이트가 되어버렸고 큰 금액을 피해당한 피해자들은 카톡방을 개설하여 서로 모인 뒤 앞으로의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홈페이지를 폐쇄당한 전자모아에서 이번엔 또 다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이스가전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무통장 입금 계좌가 전자모아 때와 똑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스가전이라는 홈페이지도 뭔가 체계적으로 구성된 누구나 속을 만한 퀄리티의 사이트였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번에도 사업자 등록번호와 각종 정보들을 도용해 놓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용 피해를 당한 회사는 이미 큰 규모의 전자제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도용 피해를 당한 회사 쪽 공식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았고 상담사분과 통화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 고객센터에 하루에도 수십 건씩 나이스가전 문의가 오고 있는데 그곳은 가짜 피싱 사이트로 확인됩니다. 그 사이트에서는 저희 사업자 정보와 다른 정보들을 도용해서 기재해 놓은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이트이므로 현재 내부 법무팀에서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도 나이스가전은 전혀 다른 사이트의 정보를 가져와 허위 기재를 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 악랄함에 혀를 내두르게 되었고 이 사건은 이제 뉴스에까지 보도되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액의 정확한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소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피해가 이루어진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녹음을 하고 있는 2020년 4월 15일 지금까지도 해당 사이트는 폐쇄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소까지 여러 개로 바뀌면서 말입니다. 지금은 실제 물품 구매를 하려고 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며 구매는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의하며 지켜보아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봅시다. 누가 사기를 당하나 했는데 저였네요. 무언가 홀린 듯이 바로 입금해버렸습니다. 분명 적어도 대포 통장일 것 같은데 와 진짜 사기치는 놈들 다 천벌 받았으면. 조카 거랑 여친 거랑 한 3개 정도 구매했는데 지금 미치겠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내 주소랑 휴대폰 번호 다 넣어놨는데 아 후회된다 등등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정말 만약의 확률로 해당 사이트에서 물건을 실제로 발송해준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타업체의 정보를 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해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앞서 말했듯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 사이트를 만든 일당이 꼭 잡히길 바라며
피해자분들께서 하루빨리 피해를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인증되지 않는 사이트에서 거래를 할 때는 꼭 사업자 등록번호와 다른 정보들을 살펴보셔서 사기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